자, 이번엔 공간도형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의 평행과 수직이라는 제목인데, 이 단원에서는 직선과 평면 혹은 평면과 평면 사이에 그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다루게 됩니다. 특히 이제 평행이나 뭐 수직이나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어떤 그 관계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 직관에 의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좀 따져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처음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게 그 네 개가 있잖아요. 직선과 평면의 평행이다. 이 평행 관계가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엄밀하게 하나씩 따져보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요거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증명을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증명은 한 번씩 해보겠지만 여러분이 그 증명 자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나와 있는 상황을 보고 그것이 어떠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돼요. 1번부터 보자.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하다. 자, 요 L이 요거죠? 요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직선 L을 포함하는 또 다른 평면 베타가 있다. 그거와 알파가 만난다. 자, 베타하고 알파하고 두 개의 평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기죠. 그 교선을 우리가 M이라고 하자 이거. 빨간색으로 써볼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직선 L과 M은 평행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L을 포함하는 또 다른 뭐 평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 베타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감마라고 하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알파하고의 교선은 저쪽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생기겠죠. 요거하고 요거하고도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 평행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얘네끼리도 평행입니다. 그것이 4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다 별개의 내용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는 그러면 뭐 또 다른 평면은 일단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요 L이라는 직선하고 M이라는 직선하고 왜 평행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정이 뭐예요?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하다 그랬죠. 얘하고 얘가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교점이 없어요. 만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M이라고 하는 직선은 이 베타라는 평면 위에 있죠. 그러니까 L도 이 베타 위에 있고 M도 베타 위에 있으니까 같은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야. 자, 그런데 얘랑 얘랑 만나질 않아. 왜? 베타하고 이 L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베타란다. 알파하고 L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알파 위에 있는 M도 L하고 만나지 않겠죠. 근데 L과 M은 또 베타라고는 같은 평면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이게 지금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평행하거나 꼬인위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은 꼬인위치가 될 수가 없죠. 같은 평면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평행인 관계밖에는 남을 게 없다. 그런 얘기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직선 L은 포함하고 직선 M은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 자, 알파의 특성이 뭐야? 요 L만 포함하고 M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 다 포함하면 사실 L과 M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알파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L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평면 알파하고 이 밖에 있는 직선 M하고는 서로 평행하다,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얘하고 얘하고 평행한데 얘를 포함하는 평면하고 말하자면 얘가 평행하지 않다 그러면, 이 평행하지 않다는 게 뭡니까? 평면하고 직선은 위치 관계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평행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물론 이제 얘가 여기서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으면 얘기가 다르지만 포함되지 않는 이 평면 밖에 있는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안 만나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직선을 쭉 늘렸을 때 언젠간 얘하고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점이 어딘가에 가서 쭉 가서 이 평면을 쭉 연장한 그 곳에서 어딘가에서 딱 만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L과 M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LM을 품는, 즉 L과 M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평면이 하나 존재할 겁니다. 베타라는 평면이. 그러면은 얘를 쭉 연장해서 이 그 평면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평면을 쭉 연장한 셈이 되니까 L과 M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평면 위에 둘 다 있는 거니까. 근데 L과 M은 평행하다 그랬단 말이야. 만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처음에. 그러니까 가정의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얘하고 이 평면하고는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얘네들과 만난다면 L과 M이 평행해지지가 않는 거죠. 처음에 가정이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서의 지금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규율법을 이용합니다.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결론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뭐 굳이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 LM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 뭐 이렇게 말이 길어. 자, P라는 점은 알파 위에 있는 점이 아니고 알파에서 좀 떨어진 점이야.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졸라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두 개의 직선을 딱 우리가 뽑았는데 그 직선들이 말이야 다 이 알파라는 평면하고 평행해.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이 지금 P라는 교점을 가지니까 자 만나는 거죠. 만나는 두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L과 M이 만들어낸 이 평면 베타는 알파하고 평행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그 느낄 수가 있죠. 당연히 뭐 평행하겠다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굳이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자 그런다면 만약에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가 평행하지 않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얘하고 얘가 평행하지 않다는 거는 이 평면을 쭉 늘렸을 때 언젠가 가서는 얘랑 교선이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 가서 이제 뭐 중간에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평행하지 않다 그러면 교선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교선을 우리가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교선 n은 말이죠. 이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는 선이에요. 근데 이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는 선과 요 L이나 M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L과 M 자체가 이 평면 알파와 교점이 없으니까 얘랑도 만나서는 안 되죠. 그지? 그럼 얘랑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같은 평면이 있잖아. 이거죠. 이 N이라는 그 직선은 베타라는 평면 위에도 있으니까 같은 평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평면이 있는데 만나지 않는다? 그럼 얘하고 얘가 평행한 거지. 그죠? 또 M하고 N하고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M과 N이 또 평행해야지만 또 안 만나는 거죠. 알파 위에 있는 이 N하고는 어쨌든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면 M은 얘라고 평행하고 L은 얘하고 평행하면 뭐야? 어떤 직선과 평행한 두 개의 별도의 직선이 있으면 얘네끼리도 평행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뭐예요? L과 M은 평행합니까? 교점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평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 점 P를 지나고라는 가정의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베타와 알파는 평행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죠. 뭐 굳이 이런 걸 우리가 증명해 가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보고 딱 알아둬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이렇게 증명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4번은 아까 1번 설명할 때 잠깐 얘기된 부분이에요. 이 L이라고 하는 그 직선이 일단 처음에 주어져 있을 때, 이거 좀 굵게 칠할게요.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L이 알파라는 평면하고 지금 평행한 상황인데,
이 L을 포함하는 두 개의 평면. 자, 1번에서는 하나의 평면 얘기인데 여기서는 두 개의 평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하나, 베타, 저쪽으로 하나, 감마.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평면하고 원래 오리지널 평면 알파하고의 교선이 M과 N이 생기는데 얘네들끼리도 서로 평행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빨간 선이 다 서로 평행하게 되는 것이죠. 얘하고 얘하고 평행하다는 건 1번의 내용이고 얘하고 얘하고 평행하다는 것도 1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얘기하는 건 이 새로 생긴 이 M과 N이 서로 평행하게 된다. 근데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방금 위에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오리지널 직선 하나와 서로 평행한 직선들은 지들끼리 평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딱 그런 관계 아닙니까? L과 M이 평행하고 L과 N이 평행하니까 얘네끼리도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상의 네 가지 사항은 우리가 굳이 뭐 문제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우리 이제 직관에 의존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되시겠죠? 자, 뭐 증명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결과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우리가 평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직선이 만날 때만 우리가 그 각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두 직선이 만나서 이렇게 각이 생긴다는 내용은 평면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두 직선이 만나지 않고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 자, 직선 M이라고 하는 건 이 평면 위에 있고 직선 L은 같은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둘이 만나지 않죠? 꼬인 위치에 있을 때는. 말하자면 이 평면하고 이 L이 서로 평행한 겁니다. 그 평면 위에 있는 이 직선 M과 L은 서로 꼬인 위치고요. 이렇게 됐을 때도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 만나지 않아도. 어떻게? 이 직선 L을 갖다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이 평면 위에 갖다가 그림자를 내는 거죠. 그걸 L-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 하나를 생각하자. 그럼 걔하고 얘는 만나겠죠. L-와 M은 만납니다. 한 평면 위에 있고 서로 평행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만나요. 그랬을 때 걔네가 만나서 생기는 이 교각을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어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교각을 구할 수 있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를 평행 이동을 해서 다른 직선과 만나도록 교점을 만들면 하나의 평면이 이제 우리가 새로 생기는 셈이죠. 그 평면에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교각이다, 이루는 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도 각을 이룰 수가 있고요. 이때 이루는 각이 직각이면 당연히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수직으로 만난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수직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이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도 서로 각을 이룰 수 있다. 만나진 않지만 평행 이동을 통해서 만나게 한 다음에 그 교각을 구하면 된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과 직선이 아니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직선과 어떤 평면이 이루는 각은 그 직선과 평면이 서로 평행하면 얘기할 게 없겠죠.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면 이루는 각은 뭐 0도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즉 교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교점에서 우리가 어떤 각을 생각하냐면 이 직선을 갖다 말이에요. 이 직선이 어떤 이미 한 점에서 이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그럼 수선의 발이 있겠죠. 그걸 B라고 하면은 그 B하고 O를 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는 개념이거든. 그때 말하자면 교점이 만들어내는 요각, 이 직선과 이 평면의 교점이 만들어내는 요각. 그래서 AOB라는 각이죠. 요 각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이 직선 위에 한 점에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그 수선하고 이 교점하고 이어서 생기는 삼각형에서의 요 각, 요거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요 각이 수직이면 이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물론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 직선에서 직선이 어떤 한 점에서 요 그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삼각형이 생기질 않겠죠. 수선의 발 자체가 바로 이 교점이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내용 어렵지 않죠? 그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책에서는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요 각이 이제 수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수선의 발 혹은 이제 이 교점, 요 점을 지나는 요 평면 알파 상에 있는 모든 직선들하고 이 L이 다 수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 평면상에 있는 요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딱 두 개하고만 수직이 되면 나머지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왜? 이 두 개가 딱 결정이 됐다는 말은 이 평면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면상에 그 다른 직선들하고도 다 수직이 됩니다. 얘는.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면 요 교점 있죠. 평면과 직선의 교점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이 교점을 지나지 않는 다른 직선이 있죠. 얘하고 이 직선 L도 수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보면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게 만들어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선과 직선의 그 직선이 이룬 각은 우리가 평행 이동을 통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만나게 해가지고 각을 구하면 되는데 평행 이동을 해보면 다 이게 수직이 된다면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겠죠. 바로 직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면 자, 보충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대한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 한번 쭉 읽어만 보면 돼요. 읽고 어떤 내용인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 M과 N의 교점 O를 지나고 두 직선 M, N과 각각 수직이면 이 평면 M과 N을 포함한 품는 평면하고도 수직이다.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두 개의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두 직선과 각각 수직이라는 것은 이 평면 전체와 수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직선 MN과 각각 수직이면 L과 알파가 수직이다.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자, 살짝 다르죠? 여기서 뭐야? 요거의 교점을 꼭 지나야 된다. 근데 여기서 뭐야? 교점이 아닌 엉뚱한 점. M과 N의 교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얘하고 수직이고 얘하고 얘가 수직이면 된다. 왜? 교점을 지나냐 마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 이 평면 알파상에서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를 지나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나 우리가 어쨌든 이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서로 평행하지 않은 M과 N은 서로 평행하지 않은 관계여야지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평행한 관계면 뭐 하나 갖고 따지는 거랑 똑같으니까. 서로 두 종류의 직선, 서로 다른 직선하고 각각 수직이면 이 L은 MN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 전체와 수직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3번이 그 결론입니다. 직선 L이 평면 알파 수직이면 직선 L은 평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자주 잊기 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되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삼수선의 정리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면각,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1, 2, 3번 앞에서 했던 내용은 사실은 굳이 우리가 증명을 뭐 외우거나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어찌 보면 우리의 직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그만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삼수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면각은 물론 이것도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와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그림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삼각자 있지, 삼각자. 직각을 포함한, 직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삼각자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책상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야. 세워놓는 거야. 근데 세운데 삐뚤어 세워놓는 게 아니라 딱 수직으로 세워놓는 거지.
그러면 직각이 3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3개가 생깁니까? 요 부분이 직각이잖아요. 요 부분이 직각이니까 요게 이루는 각. 요건 이제 원래 삼각자가 직각이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각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건 이제 이 평면 알파하고 수직으로 세웠기 때문에 요 직선을, 사실은 이 평면하고 이 평면도 서로 수직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요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 이를테면 이제 요 빗변이죠. 얘하고 그 다음에 요 평면 위에서 이 직선하고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으면 걔는 여러 개를 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얘하고 수직인 거는 이 평면상에서는 적어도 하나만 그을 수 있다. 그건 L이에요. 그럼 걔를 딱 긋게 되면 걔는 이 삼각자라고 하는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들하고 다 수직입니다. 이를테면 얘하고도 수직이고요. 이렇게 그은 거하고도 수직이고요. 당연히 얘하고도 수직이죠. 그래서 여기 직각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얘랑 수직을 만들면 얘는 당연히 수직이 되고, 뭐 얘랑 수직이 되게 하면 얘는 당연히 수직이 되고, 뭐 그런 내용이 바로 삼수선의 정의입니다. 그걸 세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상이라는 평면 위에 삼각자를 수직으로 세우면 직각이 여러 개가 이제 생기는데, 그 중에 어느 2개를 갖다가 우리가 직각으로 딱 유지를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직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3개는 요건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여기서 따로 설명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와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 알파 위에 있는 직선 L에 대해서, 자, L이라는 직선을 먼저 얘기했죠. 여기서는 PO하고 알파하고 수직이다. 요거는 이제 이 삼각자를 말하자면 수직으로 세웠다는 거죠. 이 평면 알파에 대해 수직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요 직선, 말하자면 이 뭐 삼각형의 빗변이라고 할까? 얘하고 수직으로 만들면 이 빨간 거 2개는 자동으로 수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의 증명은 요 밑에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가정이 뭡니까? 이면 전까지가 가정이죠. 요거하고 이 평면이 수직이다. 요거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OH하고 L하고 수직이다. 요거를 알려주고요. 요 2가지를 알려주면은 얘는 당연히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자, 요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이 직선 L이라는 거 입장에서는 지금 얘하고 이 직선하고 수직이고 이 직선하고 수직인데, 지금 아니죠, 사실은 이 평면하고 얘하고 이제 수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평면상에 있는 직선 얘하고도 수직인 거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얘기가. 그래서 이 2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요 평면, 이 삼각형이라는 요 평면하고 얘가 수직이 돼요. 그럼 이 평면상에 있는 직선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도 당연히 수직이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평면하고 직선이 수직이면 이 평면상에는 모든 직선하고 이 직선은 수직이다. 지금 얘가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뭐가 주어진 거냐면 요거하고 이 평면이 수직이다. 역시 요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PH하고 L하고 수직이다. 요번엔 이게 주어진 겁니다. 까만 거 2개가 주어졌을 때 빨간 것이 만약에 수직이다. 그러니까 1번하고 뭐 가정만 좀 다른 거죠. 1번은 요거 2개 주어지고 얘가 수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결론으로, 2번은 얘 2개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마찬가지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P점을 이제 지나는 2개의 직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PH하고 PO. 이거는 이런 직선하고 이런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다. 그럼 얘네 둘이 만나는 2개의 직선이니까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죠. 바로 이 삼각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 말이야, 이 직선 2개가 만들어내는 이 평면이 이 뭐 베타라고 하면은 그 베타라는 평면하고 이 빨간 직선 L하고 수직인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평면 위에 요 직선하고 수직이고 이 평면 위에 요 직선하고 지금 얘가 수직인 상황이잖아요. 맞으면 이 평면하고 얘하고 수직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역시 이 평면상에 있는 어떤 직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심지어 요런 거 하고 얘는 다 수직이 됩니다. 그게 결론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요번에는 뭐가 주어진 거냐면 그 평면 밖의 점 P에서 요 L에다가 직접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요 H라는 점에서 이 직선 L과 수직인 직선을 하나 쭉 그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직선 위에 어떤 한 점 O하고 P하고 연결을 맨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걔는 어떻게 돼요? 이 평면하고 요 지금 맨 나중에 그은 PO라는 요 직선하고는 서로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딱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자 1, 2번에서는 이 PO라는 거 있죠? 이 O라는 거는 수선의 발로서 처음부터 내린 겁니다. 이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아니에요.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게 수직으로 만들어서 내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요 위에 있는 한 점 중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하고 수직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에서 이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아니라 OH라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OH라는 직선만 보고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그게 평면 전체와 수직인 게 되더라. 그러니까 빨간 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헷갈리죠?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H라는 점을 교점으로 갖는 두 개의 직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직선으로 평면 하나 생기겠죠? 그 평면 뭐야? 바로 이거죠. 이 삼각자. 이 평면이 생기는데 이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직선 아닙니까? 얘는. 그죠? PH하고 HO는 걔네들하고 L이 이제 각각 수직이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해 준 거니까 결국 이 평면 전체와 직선 L이 서로 수직인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PO라고 하는 새로 그은 직선 있죠. 얘도 이 평면 위에 있으니까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들이 다 이 L과 수직일 테니 얘도 얘하고 서로 수직인 거죠. 자, 그런데 PO를 어떻게 그었다 그랬어요? 이 평면하고 관계없이 이 HO하고 수직이 되게 그은 거고 게다가 또 얘하고도 지금 수직이라고 했으니 이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직선 얘하고 얘가 수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냐?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직선하고만 수직이면 그 평면 전체하고 수직이죠. 그래서 요 빨간 직선은 이 평면하고 수직이 된다. 이제 그게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는 것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직관적으로 이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삼각자를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세우지 않고 똑바로 세우면 얘네들 각각 당연히 수직이 되지. 왜냐면 이쪽으로 기울이면 얘 각이 작아지고, 그죠? 이쪽으로 기울이면 이 각이 커질 텐데 딱 수직이 되면 얘가 딱 90도가 될 수밖에 더 있나? 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증명을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사실을 이용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면 이제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요 상황에서 우리가 요 PQ의 길이를 구해보자 하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요 삼각자가 보여야 되는데 그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그 직각삼각자를 우리가 딱 눈에 찾고 보니까 얘가 지금 이 평면하고 수직이고 얘하고도 수직이야. 그럼 뭐 하나 남았어? 얘가 수직이다. 즉 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요거를 금방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 그걸 굳이 뭐 따져서 증명할 게 아니라 이 직각삼각자가 얘랑 수직으로 딱 세워져 있으면 여기에 있는 얘하고 당연히 수직이겠지라고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얘가 수직인 걸 찾아내면요. 우리가 이게 3, 4, 5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그리고 얘가 직각인 걸 알아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딴 거 필요 없이 이게 2고 이게 5니까 얘는 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금방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되시겠죠? 루트 29가 되고요. 요 길이는. 자, 아울러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을 쭉 한번 이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직각이니까 요 부분도 직각이 되고요. 얘가 또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게다가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즉 요 직선을 품는 요 삼각형 말이에요. 얘는 요 평면하고 또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요. 얘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PHO하고 PQO하고 마찬가지로 이 평면 알파와 서로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삼각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눈에 보이면 됩니다. 굳이 뭐 어떤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관에 좀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더 나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면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면각이 사실은 가장 시험엔 잘 나와요.